건강은 첫 번째 재산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Health for You.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 문자를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전립선 비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죠. 중년 남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네. 무엇일까요? 우선 전립선의 위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립선은 이제 우선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 위치는 골반 안쪽 방광 바로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네, 크기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호두알 크기 한 3, 4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네. 방광에서 이제 소변이 나가는 그 요도가 연결되는 그 부위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그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도에 이제 압박을 주다 보니까 뭐 소변 주기가 좀 약해진다든지 그쵸.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시원하지가 않다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 증상들이 좀 더 다양한 게 있나요, 그럼 네, 원장님? 맞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네. 이게 소변이 약해지고요. 또 소변 후에 잔뇨감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자주 가요. 빈뇨. 그다음에 또 야간뇨. 특히 아. 밤중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시간마다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또는 절박요라고 해서요. 절박. 뭔가 절박함인데 절박함이에요. 어. 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네. 계속 막 그 네. 마려운 느낌 맞아요. 예, 나오진 않는데. 맞아요. 그리고요. 보충- 그다음에 네, 이제 네. 우리가 힘을 줘야지만 소변을 나올 수 있는. 예, 아무리 힘을 줘도 좀 잘 안 나오는. 힘든. 그래서 배뇨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네. 예, 심한 경우에는 방광 기능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급성 요폐, 방광 결석, 요로 감염, 그다음에 신장 기능의 저하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신체의 어떤 증상이 이거는 뭐 때문에.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이라.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요? 난 괜찮아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전립선 그럼요. 비대. 긍정적인 마인드. 도움이 돼요? 된대요, 네. 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전립선 비대 증상은 네.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감을 조금 초래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우울감이 초래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몸에 급격한 좀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노력하는 자세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면은 이제 이런 증상을 처음 느끼게 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쵸. 이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디프레스 될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남성분들 40대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전립선 비대 원인 같은 게 있다면 원인은 뭘까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금방 말씀하신 노화예요. 나이듦. 예. 보통 40 40대 이후부터인가요? 네, 그러면?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고요. 네. 60대 정도에는 한 70% 정도가 이제 전립선 비대를 좀 경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70대 이상의 모든 남성들한테는 거의 나타나는데 예, 증상의 이제 그러니까 뭐 좀 노화? 심한지 예. 아닌지에 이제 각 그 환자분들마다 조금 틀리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전립선 비대는 노화의 일부로 이해가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누르는 건데 전립선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건지 갑자기 나이가 드는데 얘는 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다른 커지는 건- 거예요? 다른 건 다 작아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두 노화가 번째, 첫 번째 원인. 예,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예요. 예, 보통 남성 호르몬 영향이에요. 테스토스테론. 네, 맞습니다. 어.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고환에서 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네. 예,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네. 전립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5알파 환원 요소라는 게 이 호르몬 자체를 조금 바꿔요. 어떻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네. 다른 이제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네. 이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이게 이쪽에 가서는 변형이 되면서 그렇죠. 네. 그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굉장히 좀 증식을 하는 짜증이 거군요. 나네요. 예. 네. 노화, 네. 남성 호르몬. 세 변화. 번째는요. 세 예.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이에요. 네. 가족 중에 만약에 전립선 비대
비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제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력도. 네 번째는 만성 질환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가령 비만이라던가 당뇨, 뭐 고혈압, 심혈관 질환들이 전립선 비대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만약에 몸에 만성 질환 혹은 만성 염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요, 전립선에 그 조직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비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성분들도 어쨌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그럼요. 다이어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네. 그다음에 걸렸을 경우에 증상이 더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생활 습관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운동이 부족하던가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고지방, 고칼로리 식습관을 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또 술, 음주, 예, 그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들. 네. 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네요. 오늘 토픽이 꼭 남성분들한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해당되는 건 남성분들이긴 한데 네. 이거에 대한 원인이나 증상을 또 아내분들도 함께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면 그렇죠. 얼마나 도와줄 더 수 도움이 있잖아요. 되겠어요. 서로 공유를 하시면 훨씬 그쵸, 더 그쵸. 다독거려 줄 수 있고 또 서로 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들은 서로 공유하시는 게 좋고 실은 이제 비슷하잖아요. 여성분들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 갱년기가 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정보들은 저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같이 상담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맞아요. 만약에 서로 이해해야 내가 돼. 직접 얘기하기 힘들다면 제가 직접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요. 네.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네. 이제 갑자기 우리 변한 와이프의 성격, 남편의 성격이 이제 이런 몸의 신체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걸 인지시켜드리면 그렇죠. 환자분도 훨씬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분들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 아내가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맞아요. 네. 우리 남편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그런 거구나. 자, 오늘은 해상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한방적 원인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비대가 왜 비대해지는 전립선이 건가? 왜 비대해지는지 한방적 쪽 원인. 네. 한방에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이 원인을 나눕니다. 네. 첫 번째는 신장의 약화예요. 한의학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이고요. 네. 네. 또 비뇨 생식기의 기능을 주관하는 핵심 장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전립선에 충분한 영양과 이제 영양을 공급이 안 공급하지 되는구나.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나무의 뿌리가 이제 말라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장의 이제 저하가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증상으로는 잦은 소변이나 야간요. 야간뇨를 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제 기능이 안 좋아지면 그렇죠. 이렇게 네.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초의 순환 정체. 이게 하초라? 하초라는 그러면? 거는 뭐냐 하면은요. 한방에서는 우리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상초, 중초, 하초. 네. 상초에는 우리의 심장이나 폐, 중초에는 위장이나 간, 그다음에 하초에는 배꼽 아래에 있는 장기들인데요. 그 중에서 신장, 방광, 소장, 대장, 네. 그다음에 비뇨 생식기, 일부 소화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하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초의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 하초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다음에 특히 습하고 탁한 그런 기운들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예. 남성들도 왜 꽉 끼는 바지나 속옷 입지 말라고 안 그러잖아요. 좋죠. 예. 어르신들이. 예. 그래서 이런 하초에 이제 습열이 쌓이게 되면요. 네. 전립선 주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비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비대가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 배뇨 시간이 연장된다던가 또 몸이 붓는다던가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증상들로만 본다면 다 난데. 그래서 웃고 있었죠. 옆에서. 아니야. 옆에서 입을 막고 웃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이 사람 잠깐만 왜 나를 보는 눈빛도 이상해졌는데 지금. 아련하네. 아까 배꼽 아래 부위에 있는 신장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네. 뭔가가 잘 순환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지도 좀 편한 거 입으시고 맞아요. 통풍 잘 되는 거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간은 몸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장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간에
어떤 순환이 네. 막히게 되면 하초로의 순환으로 이어져서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도한 노동이 이제 전립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복부의 죄송합니다. 긴장이라던가 또 네. 배뇨 곤란이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다 해당이 되네요. 뭐 어쩔 수 피할 구멍이 없네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쩜 좋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막막하네요. 자, 그럼 우리 김동욱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치료법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방 치료가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예. 한방 치료는 그럼 뭐 어떻게 해주세요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건 단순히 증상만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찾고자 하는데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한약 치료요. 네, 원인이 틀리듯 각 네. 환자의 체질과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신장을 보강하고요. 네. 또 합초에 습열이 있는 경우에는 습열을 제거하고 또 기혈 순환을 돕는 그런 이제 약재들을 처방해서 네. 처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침 치료예요. 음. 예.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나 이제 소변 장애에 이제 특효가 있는 경혈에 침을 놔서 네. 이런 하복부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요. 방광과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그런 이제 혈자리들은 보통 하복부나 발, 네. 다리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혈자리를 이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심치료는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빈뇨가 잦으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개선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하셔야 그런 된다. 치료법이에요. 네. 근데 아마 들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 한방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좀 빨리 나오는지 그리고 재발은 안 되는지 아마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정도 걸려요? 한방 치료하는 보통? 정말 환자분들마다 너무 틀려요. 그쵸. 네. 그리고 재발이 왜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일종의 관리를 해줘야 노화잖아요. 네. 네. 노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혈액을 촉진시켜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그 노화를 더디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미 이제 노화가 진행된 부분을 다시 네. 20대로 돌리기는 힘들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하지만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계속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네. 너무나 넘쳐나는 부분들을 깎아서 네.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런 증상들을 조금씩 완화시킬 수 있고요. 네. 그 지금 실은-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금 더 그렇죠? 유지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네. 침 치료는 또 개중에는 환자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조금 빠른 효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리고 뜸 치료도 가능해요. 그렇죠. 음. 우리가 보통 하복부가 이제 하체가 이제 너무 차다거나 신장이 허하신 분들 있죠. 이게 이제 신장이나 방광이 약하고 그다음에 찬 부분들은 그 네. 부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기 때문에 네. 이제 전립선 주위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전립선 비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 전립선 주위에 뜸을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겁겠네요. 아프겠다. 아프겠다. 어떡하냐. 그런데 요즘 뜸들은 네. 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다가 직접 네. 이제 화상을 입히는 뜸은 아니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뜸들. 맞아요. 네. 전자뜸이라는 것도 있어서 아. 이제 침 주위에 온도를 높여서 그런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촉진하는 이제 그런 뜸도 있고요. 또는 이제 침에다가 뜸을 얹어서 네. 그 침을 따라서 그 열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오. 치료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막 괜찮더라고요.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한테 그런- 그거 해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괜찮더라고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한방 기술들도 좋아진 그러니까. 거니까. 네. 혹시라도 저희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한테 해당이 된다 혹은 주위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 내 남편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성한방병원에 박원정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셔도 좋겠고요. 네. 해성한방병원은 버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침치료 뜸치료 다 가능하고 한방치료 가능하고요. 네. 지금부터 소개해 주실 건 평상시에 그러면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들. 네. 예, 이 전립선 비대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혹은 또 차, 마시는 차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혈자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립선이 배꼽 아래 하복부에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하복부에 있는 혈자리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음. 첫 번째는 관원혈이에요. 관원혈. 예. 관원혈은요, 배꼽 정중앙에서 네. 이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손가락 4개, 손가락 4개를 겹친 것만큼 내려간 네네네. 음.
그래서 배꼽의 정중앙에서 쭉 따라 내려갈 때 네. 손가락 4개를 겹친 이제 부분만큼 내려간 부위가 관원혈이에요. 고기를 네.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원혈은요, 한의학에서는 이 원기의 근본, 원기의 오.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양기를 보충하거나 비뇨 생식기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혈자리예요. 네. 네.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남성의 어떤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스태미너에 좋다는 그쵸. 뜻이신 거죠? 네. 다들 네, 많이 하나, 들으시겠네요. 둘, 셋, 오늘. 4개. 네. 두 번째는 중극혈이에요. 중극혈. 중극혈은요, 바로 관원혈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 배꼽에서 손가락으로 5마디, 손가락 5개를 겹친 것만큼 내려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그래서- 바로 밑에. 네, 그 그 바로에서 이제 엄지 눌러주면 손가락 되네요. 하나만큼 음. 내려가면 중극혈인데요. 이 중극혈은요, 방광이나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혈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제가 중극혈에 자극을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조금 특이한 느낌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 특이한 느낌? 여기를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네,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약간 그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이쪽으로 자극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혈이고요. 바로 느끼실 수 있다. 맞아요. 예. 이 중극혈은요, 방광 기능을 조절하고요. 네. 또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소변이 너무나 자주 마렵거나 빈뇨가 있거나 네. 그다음에 잔뇨감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효과적인 혈자리예요. 그럼 주무시기 전에 이제 고기를 이렇게 마사지 지압을 좀 해주시고 그럼요. 주무시면 네. 야뇨증도 좀 줄일 수가 있나요?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관원혈하고 중극혈을 검색해 보시면 위치도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그냥 배꼽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평상시에 좀 잘 마사지해 주시거나 네. 혹은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자극 주시는 게 좋겠군요. 네, 여기 맞아요. 보니까 예. 찜질팩도 괜찮다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는 맞아요. 거 보면 네, 따뜻한 우선은 이제 손을 네.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문질러서 네.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 관원혈이나 중극혈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돌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손끝으로 지그시 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고 네. 이 동작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거나 네. 이제 따뜻한 찜질팩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뜸 치료를 이 부분에 그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분에다가 네. 이야, 이거 뭔가 엄청난 비법을 알아버린 듯한 그렇죠. 느낌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한방 차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 전립선 비대증은 첫 번째가 우리가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신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약 중에서 구기자 산수유라는 약제가 있어요. 아 산수 네. 그 유명한 근데 산수. 이 아이들은 항상 많이 나오는 그쵸. 차들인데 네. 몸에 너무 좋은 많이 거 나오죠. 뭐다 자주- 설명할 네. 방법이 없네. 맞아요. 그 주인공. 네. 네. 근데 이 이제 제가 차들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들이에요. 제가 명약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차들이라면 네. 우리가 이제 별로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구기자는 이런 신장의 허약한 기운을 북돋우는 데 좋고요. 네. 또 산수유는 우리가 소변을 조절하는데 좋은 약제예요. 네. 이 두 약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네. 신장 기능도 강화시키고 배뇨 증상도 개선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구기자와 산수유를 함께 드시는 거다. 네. 이게 구기자는 제가 마켓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코스코에도 팔고. 산수유도 아마 네.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열매 그 말린 거 네.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또 네. LA에는 네. 또 약재상들이 약재상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가셔서 소량 구입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이 같아요. 두 가지를 네. 넣고 같이 끓여내시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말린 구기자 10g, 산수유 10g 두 개를요. 이제 간단하게 좀 불순물 제거하게끔 씻어서 네. 물 1리터에 넣고 센 불로 좀 끓이시다가요. 네. 만약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약한 불로 한 30분 정도 뭉근하게 끓이시면 네. 되고요. 나머지 건더기는 걸러낸 다음에 이제 그 물만 따뜻하게 혹은 이제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마시면 되세요. 네. 이왕에 끓이는 김에 아내분도 같이 드시면 근데 구기자하고 너무 좋죠. 산수유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내분? 여자들한테도 어떤 그럼요. 효과가 도움이 있을까요? 되죠. 여자들한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약재 안에는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다음에 오. 사포닌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네. 황산화 작용, 말 그대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오. 만성 피로나 무기력증
무기력증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약재예요. 네. 남녀가 같이 드셔도 되네요. 무기력증도 좋다고 하면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되게 무기력증에 맞아요. 빠져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이거 끓이시는 김에 그냥 부부가 함께 드셔도 너무 좋은 그러게요. 차인데. 그럼요. 이렇게 이제 1리터나 2리터 정도를 끓여 놓으시고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한 컵씩 이렇게 이제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이야. 한 번에는 200에서 한 250, 그냥 머그잔 한 컵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까지 드시면 좋습니다. 구기자와 산수유차를 드시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관원혈하고 중국혈을 늘 이렇게 자극해 자극해 주시면? 주신다면 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수유하고 구기차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옥수수 수염차예요. 네, 맞아요. 예,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우리가 옥미수라고 불려요. 이 약은 이제 이뇨 작용을 한 대표적인 약재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종도 가라앉히고 또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죠. 네. 네. 만드는 방법은요. 그런 이제 옥수수 수염을 10에서 15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그냥 끓여요. 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한 10분, 15분 끓인 다음에 건더기는 걸러내고 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 네. 옥수수 사면 왜 그 수염이 따르려 그렇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뜯어서 하면 네, 되는 그거 거예요? 뜯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허. 옥수수 수염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시중에 옥수수 수염차는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때 네. 유행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쵸. 그랬죠. 네.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분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옥수수나 보리나 현미 같은 게 첨가된 게 많고요.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당분 같은 것도 첨가된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 당분 같은 경우는 몸에 좀 해로울 수 있어서 그렇죠. 이제 사시기 전에 그런 제품을 확인하시고 옥수수 수염의 함량이 높은지, 그 다음에 이제 당분이 첨가되어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 다른 이제 그게 첨가되어 있지 않은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옥수수 수염을 사서 직접 끓이는 이제 거. 끓여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죠. 구기자, 산수유, 옥수수 수염. 네. 뭐 구기자 산수유 드시다가 좀 상큼해, 좀 다른 거 마시고 싶어 그러면 옥수수 수염차 좀 드셨다가 구수하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마셔도 되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옥수수도 네. 드시고. 뭐 붓기도 빼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꿀팁을 다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를 느끼시면 좋겠는데 네. 그게 좀 어렵고 나는 이제 좀 이 비대증이 오래됐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분과 함께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께 연락해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한번 진료 받으신 다음에 네. 빠른 좀 효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질문 들어왔는데요. 옥수수차, 수염차요.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매일 마셔도 되나요?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라서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매일 마셔도 돼요. 음. 그런데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네. 이뇨 작용이 아주 강한 약이에요. 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마시면 이제 소변이 많이 나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또는 또 그 위장 장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 양은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보통 하루에 1리터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네. 뭐 1리터 네. 마시기도 엄청 힘든데요. 그쵸. 보통 우리가 네. 200ml 정도 하면 되게 작은 용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조금씩 이렇게 들이키시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막 오늘도 안 마셨네 해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맞아. 이제 보통은 하루에 한 200cc를 한 4잔에서 8잔, 많게는 8잔까지. 하지만 너무 넘지 않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든지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더 탈이 병이 될 나죠. 수도 있고 탈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께 아주 좋은 정보 받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또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